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9월이 왔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 코로나, 연초부터 시작했던 코로나가 벌써 계절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또 그렇게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에서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이 실거주를 위해서 준비한 아파트가 갭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갭 투자가 뭘까요?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니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갭 투자의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50대 정도의 사람들은 월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세로 갈아탔고요.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 좀 돈이 모아진 걸 가지고 전세에 들어가 있는 집을 사서 나중에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을 밟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전세 낀 집을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말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갭 투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도 갭 투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낙연 12억 전세 끼고 산 아파트,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갭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총선 출마 전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수차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그가 실제로는 금기했던 갭 투자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해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갭 투자라고 진영했다. 사실은 이게 갭 투자가 아니죠. 물론 뭐 말을 하자면 갭 투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갭 투자라고, 불로소득을 얻는 갭 투자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와요. 교과서에서, 경제 교과서에 나와요. 뭐냐면 레버리지가 나오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산다 하더라도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40%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15억 넘은 것은, 물론 뭐 무주택자가 15억 넘은 것을 집을 살 일이야 없겠지만, 아무튼 15억 넘는 집은 대출 1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세 레버리지. 그런데 지금 그 전세 레버리지가 대출 레버리지보다 더 커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수 12억 전세 보증금 안고 매입했다. 이게 12억짜리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산 거예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올해 5월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전용면적 174.5호제곱미터 60평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17억 5천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공동명의 지분은 이 의원이 11억 7,250만원, 배우자가 5억 7,750만원으로 7대3 비율이다. 매입가는 17억 5천만원이나 실제 이 의원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사는데 투입한 금액은 5억 5천만원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전세 실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12억 원이 이 의원 부부의 채무로 잡혔다. 전세 낀 주택 매수 일명 갭투자다. 다시 말해서 12억 5천만 원의 집을 샀는데 그 집에 12억 전세가 들어있는 집이에요.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이미 산 겁니다. 산 거. 내 돈 5억 5천만 원 들어서. 이 의원은 해당 주택을 사는데 별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 과거 보유했던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11억 4,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현금 보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된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예금 잔고가 종전 6억 6,907만 원에서 이번에 6억 7,079만 원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매도 잔금을 사유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종로구 홍파동 경궁자이 2단지 전용 84.84제곱미터에 9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를 고려하며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다주택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반포에 있는 잠원동인가? 아까 제가 이 얘기했는데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팔고 그러니까 무주택인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종로구로 이사를 했죠. 그러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을 하나 산 겁니다. 현금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의원의 신규주택 매입 방식이 정부가 투기로 간주한 갭투자 방식이란 게 논란이다. 기업민 및 교통부 장관은 지난 6.17 대책 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가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현미 장관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 집을 사지 말라고. 돈 있는 사람이 집 사지 말라고. 그 얘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미 사는 집 아니라 파시라.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권고와도 정면 배치. 내로남불 지적 잇따라. 김 장관은 당시 갭투자의 3가지 유형을 거론했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자기 소유의 집에 살지 않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 의원은 사례처럼 현금 여윳돈이 있는 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입하는 것은 일종의 투기로 해석한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죠. 집이 있는 사람이 여윳돈 갖고 집을 또 하나 사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자기는 전세. 그러면서 집을 하나 사놓는 거. 이것도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직장 문제라든지 아이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김 장관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파시라고 권고했는데 이 의원의 결정은 이와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 의원 측은 향후 실거주 목적인 만큼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채무 형태로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정부가 규제 타켓으로 삼는 갭투자와 동일한 거래 방식이라며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주택에 거주하려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갭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최고위층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여 향후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님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84.84제곱미터 34평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좀 좁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하나 60평대의 집을 얻은 거잖아요.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갭투자라는 용어 정리를 굉장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안에 가둬 놓고 여론몰이를 해버린 거잖아요. 여론몰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거고, 이게 고위 공직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될 사람, 아마 민주당 대표인 사람도 거기에 걸려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게 죄악시 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도 들끓었다. 온라인상에선 남이 하면 나쁜 갭투자, 본인이 하면 착한 갭투자, 내로남불 등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가 써준 거 그거 갖고 계속 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 때는 그동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의식을 못한 거예요. 한편 이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고점에서 사진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우에 아침 산다지 전용 면적 174.5은 174.55제곱미터는 이 의원이 산 것으로 추정되는 14층 매물 1건만 거래됐다. 매입 가격 17억 5천만 원은 직전 같은 평형 거래가 17억 8천만 원보다 3천만 원 낮다. 3천만 원 싸게 샀네요. 이 의원 매입 후에 시세는 오름세다. 올해 6월에 같은 평형 7층 매물이 17억 8,500만 원에 팔렸다. 뭐 이것은 뭐 별 차이도 없는 거죠. 뭐, 예. 뭐 이건 뭐 인테리어라든지 또 향이라든지 뭐 또 타입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는 거죠. 기사가 꼭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예. 현재 같은 평형 저층 매물도 18억대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뭐 갭투자 이게 나쁜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몰이가 정부에서 여론몰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이제 기사는 갭투자를 탓한 게 아니라 내로남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씁쓸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좀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